안녕하세요. 옥스테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품의 열 전달 원리와 조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조리 방법을 통해서 열을 전달시키고 나면 식품은 어떠한 형태든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앞서 식품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람직한 결과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외식기업이나 레스토랑에 있어서는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식품의 조리 방법을 통해서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식품의 대표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조리를 했지만 반복적이면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조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은 던져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상해보면 이러한 조리 원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셰프의 일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리 방법을 통해서 식품에 열이 전달되고 나면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단백질의 응고, 녹말의 젤라틴화, 설탕의 캐러멜화, 물의 증발, 그리고 지방의 변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의 응고와 녹말의 젤라틴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에 의해서 단백질 응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쇠고기나 계란, 밀가루 등의 단백질 식품에다가 섭씨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응고와 탈수, 그리고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백질은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의 단위세포로서 큰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일단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굳어진 다음에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조리된 식품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수분이 빠지게 되고 모양이 비틀어지면서 세포가 고정되게 됩니다. 쇠고기를 삶거나 달걀 프라이를 하거나 또는 빵을 굽는 과정에서 부드럽던 단백질이 굳어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단백질에 전달된 열의 스펙트럼, 즉 온도에 따라서 단백질의 응고 상태가 매우 세밀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의 질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닭가슴살을 1차로 수비드를 한 다음에 2차로 팬시어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수비드를 했을 때의 닭가슴살의 부드러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백질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굳어지는 온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식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 응고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최적의 상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말의 젤라틴화입니다. 녹말은 옥수수, 쌀, 이와 같은 곡류는 물론이고 칡이나 도토리, 감자, 고구마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당류의 일종인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리를 할 때 이러한 녹말들이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버드나 MIT, 브라운 대학과 같은 세계적 대학의 공학도들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빅 비즈니스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공대에서 분자요리 특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인상이 깊어서 긴 내용을 짧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공유해 보겠습니다. So okay,
So so the lecture started in the class by asking what is protein denaturation, what is coagulation, and how do we cause this to happen during cooking, and why does it happen? What are the underlying scientific mechanisms for it? For those of you who are here, in food there are also transitions. These are the various transitions that occur when you cook an egg, and these are more complicated. This is an egg, this is cooking fish. Cooking fish involves the denaturing of a protein and coagulation called myosin. This is cooking the fish again. This is actually plotting the cooking of a fish no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but as a function of pH. And actually in one of the labs in this class we showed that the transition happens at about pH 2. 조금 전에 본 분자요리 특강에서 관전의 초점은 what, how, 그리고 why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즉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리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나서 또 다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녹말을 물과 함께 섞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녹말 입자는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고 투명해집니다. 이 녹말의 젤라틴화는 반드시 수분과 함께 열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녹말을 물과 함께 가열하게 되면 끈끈해지는데 그 이유는 녹말의 분자 구조가 깨어지고 재형성되면서 그 안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묶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녹말 역시 한번 젤라틴화된 후에는 원래의 구조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녹말의 젤라틴화는 낮게는 섭씨 51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거의 모든 녹말이 섭씨 70도 사이에서 젤라틴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 녹말의 종류와 가해지는 열 전달 방법, 그리고 물의 양에 따라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말의 젤라틴화를 이용한 조리법은 소스나 스프, 이런 것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또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도 하고 완성된 음식의 감촉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녹말의 젤라틴화 컨트롤은 완성된 음식을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열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단백질의 변성과 또 그리고 녹말의 젤라틴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에 의한 설탕의 캐러멜화와 수분의 증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